자, 정의연이 어제 수어대오 집회를 했는데 손영미 소장 생애 부정과 폄훼 멈춰달라. 이 완전히 뻔뻔한 집단들입니다. 사람이 양심이 저렇게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손영미 소장의 개인 명의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다. 그럼 기본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놈의 생애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것을 멈춰달라. 우리는 손영미 소장이 생애가 어떻는가 관심 없어요. 손영미 소장의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정의원에서 필요도 없는 쉼터, 그 할머니 혼자서 그 쉼터를 말라 있어요. 필요도 없는 쉼터를 그 조직의 위상을 가시하려고 만들어 놓고, 그래야 또 돈벌이도 계속할 수 있으니까 할머니를 상징적으로 몇 분은 묶어놔야 되니까. 그래 놓고 그 안성에도 또 쉼터 만들고 남돈으로 쉼터 만들어서 자신들이 할머니를 케어하고 있다고 그걸 보이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정의연이요? 자, 그랬는데 결국은 거기에 있던 할머니가 이 일본에서 보상해 준다니까 국민 모금한다 해갖고 1억씩 나눠준 거. 그 다음 매달 여기저기서 350만 원씩 정기적으로 꼭 들어왔다잖아요. 자, 나는 그것도 그 할머니들한테는 좀 안 된 이야기지만은 대한민국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할머니들이 350만 원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걸 갖다가 정부에서 여기저기서 돈을 던져주는 것이 옳은가? 또 할머니들을 케어하고 있는 단체에 매년 수억씩 이렇게 정부 돈을 지원해주고 국민 세금 아닙니까? 옳으냐? 자, 그런데 기론옥 할머니가 치매라는 겁니다. 저는 가스라이팅을 한 줄 알았어요. 정신을 완전히 지배하는 줄 알았는데 이 할머니가 치매니까 자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웃긴 거는 이 할머니가 이 유언 동영상을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들 부부가. 이 아들은 할머니가 위안부고 유명해지니까 유명세 얻으려고 붙은 사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입양을 해갖고 키운 아들이니까 그냥 아들과 똑같은 아들이죠. 이 아들 부부가 통장 내역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정의연이 치매 상태인 길원옥 할머니의 유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다는 거예요. 지난달 유튜브에서 동영상에 나온 내용은 저와 관련된 모든 일을 정리하고 그걸 다 윤미향이에게 맡긴다. 즉 자기와 관련된 돈 문제를 윤미향이한테 위임한다. 그리고 제일 조선인 아이들한테 힘쓰다를. 이건 불러주는 대로 읽은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동영상이 올라간 시점을 1년 전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아주 일찌감치 법적으로 자식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손녀 손자가 있는데 정의원에서 그 할머니를 데려다가 유언장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대중들이 알도록 올린다. 그래서 유언 동영상을 찍은 윤미향이 좀 보자라고 계속 만남을 요구하니까 해당 동영상을 다음날 삭제했다는 거예요. 아니, 정의연이 무슨 손영미를 폄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너들이 한 행동들을 갖다가 한번 반성해봐라. 이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는 것들. 이제는요, 전 국민들이 이 정대협이나 정의연 같은 이 썩은 조직을 규탄하고요,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처리하는데 성역 없이 앞장서야 된다. 고소하려면 고소해라는 심정으로 싸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들이 마치 도덕적 성역에 있는 양, 5.18 명예를 갖다가 건드리면 폄훼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처럼 저거들도 그 비슷하게 놀고 자빠졌는데요. 정말 이 지저분하고 이 추접한 집단들을 갖다가 비판하는 데 있어서 성역은 깨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 부부가 마포 쉼터에 찾아가서 통장을 확인하기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50만 원 지원된다는 걸 통장 보고 써야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길원옥 할머니 통장이 2개 있는데 농협 통장으로 양쪽에서 아마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350만 원이 합계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정부 지원금이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그 며느리 조씨를 만나가지고 이제 며느리 조씨가 통장 내역을 확인한 부분을 일부는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500만 원, 2천만 원씩 막 빠져나갔다는데 중간에 기론옥 할머니 통장에서 손영미 계좌로 가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 막 그 통장을 손영미가 가지고 있고 거기서 그냥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빠져나간 단체 중에 미디어 몽구, 통일뉴스는 대표적인 친북 매체죠. 미디어 몽구는 그 안성 쉼터에서 정의연 직원들하고 같이 그 MT 하면서 이 돼지고기 구워 먹었다는 그런 단체입니다. 길할머니는 월 만원씩을 후원해서 후원받은 총액이 77만 원이다. 수백만 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길할머니 통장에서 정의연이 생색을 내야 될 단체에 액수가 얼마든 돈을 보내는 일까지 했고, 진짜 뭉텅이 돈이 빠져나간 것은 이런 단체 후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마 사적 유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길할머니가요 2018년 부터 이미 치매로 제대로 이 기억이나 판단을 잘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미래통합당의 한 의원은 윤미향 방지 3법 발의한다는데, 방지 3법은 윤미향을 다 정리를 청산을 한 다음에 방지를 해야지, 윤미향이 지금 수사조차도 안 되고 있는데 윤미향 방지 3법을 만들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손영미와 윤미향하고의 지금 전화 통화 내역을 전부 다 밝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영미의 자살에 이르는 과정에서 윤미향 측이 지금쯤은 죽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문을 두들기고 문이 안 열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소방서에 신고했고, 소방서나 경찰은 가족이 아닌데도 순순히 출동하고 곧바로 윤미향의 비서 정의연 간사였던 사람이 윤미향에게 전화를 했겠죠. 아니 아무리 저 국회의원 비서도 직장인데 토요일날, 그것도 현충일날 밤에 10시에 파주에 사는 혼자 사는 집 임대 아파트에 가서 문을 두드려서 거취를 확인할 자발적으로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미향 비서나 의문의 남자는 윤미향이 지시로 거기 가서 두들기고 손영미의 죽음을 확인하고 신고하고 시신을 정리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은 이 부분에서 자신이 지금 손영미에 대해서 자살 교사나 방조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가 수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 지 백을 믿고 그런 말 하면 다 그냥 안 둔다? 저기가 무슨 너 마음대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나라입니까? 당연히 수사돼야 될 그런 대상인 거죠. 그래서 윤미향은 지금 손영미가 자살이라고 국가수사 말했다 끝냈다가 아니라 손영미의 자살과 둘러싼 모든 정황에 대해서 윤미향이 수사되어져야 된다. 검찰은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내용 중에는 윤미향이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가, 윤미향이 6월 6일 날 밤에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어디 있었는가, 그 다음에 윤미향은 몇 시에 보고를 받고 페이스북인가에 올렸다가 지웠다라는 손영미하고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옛날에 인연이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가슴 아프다고 글 올린, 이미 자신이 손영미의 죽음을 알면서 손영미 소장이 자살을 택했다, 그동안 괴롭혀서 그렇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빨리 수습을 해야 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 몰라도 옛날에 3번이나 사표를 내고 울길래 서로 부둥켜 안고 뭐 말렸다, 뭐 할머니들한테 시달림을 당하고는 동네 식당에서 같이 소주 마셨다, 이런 글을 올리다가 지었다라는 거는, 그거는 사이코패스거나 아니라면 자신의 알리바이를 갖다가 숨기려고 올렸다가 너무 이상해서 그걸 갖다가 지금 다시 지운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미향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는지도 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가부가 윤미향이가 액수 책정하고 이런 사업 하겠다면 그 여가부의 심사위원회에 이 정의연 이사들 불러가지고 그냥 그거 무조건 통과시켜서 돈을 배당해주는 그런
그야말로 윤미향이를 위해서 여가부가 돈을 찍어내서 통장에 꼽아주는 역할을 한 건가? 이 부분도요, 분명히 검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당은 지금 국회에 뭐 들어가니 상임위 주니 안 주니 할 게 아니라 이 윤미향 부분에 대해서 옷을 벗기는데 당론을 집중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판을 하면서도 스치고 지나가듯이 남일 이야기하듯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판해서는 안 된다. 당에서 윤미향이는 옷을 벗겨야 된다. 저런 자가 상임위원장 너네들 다 가지라. 대신 윤미향이는 옷을 벗겨야 된다. 우리 조건은 이거 하나다라고 하세요. 솔직히 뭐 당신들이 어차피 상임위원장 해봤자 쪽수도 안 돼서 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더러운 것은 너네들이 갖고 상임위원장이 돈 좀 챙기지 않습니까? 활동비도 수백만 원씩 받고 그건 너네들이 다 해먹어라. 우리는 어차피 선거 진거 백의종군 하겠다. 대신에 윤미향이 하나는 옷 뺏기자. 이런 말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가부로부터 받은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 윤미향 등 정의연 관계자들이 심사하고 받은 돈이 총 16억이라는 거예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정대협, 정의연 이 단체에 16억 1,400만 원이 꽂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년간 16억이면 한 해에 4억 이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자면 이것들은요, 비단 이 정권뿐만 아니라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도 또 그 이전에 이명박 정권에서도 정의연 정대협을 끼고 앉아서 2015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정의연 이사들이 돌아가면서 여가부의 심의위원회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가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은 이런 비리단체에 16억 1,400만 원을 주고 이 가운데 11억 2,400만 원이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에 쓰였다는데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금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뭐라 했습니까? 수요 집회에서 받은 성금은 할머니들한테 쓰이지 않고 어디 쓰였는지도 모른다. 당할 만큼 당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이들은 4개 개인 계좌, 윤미향의 개인 계좌, 손영미의 계좌 등을 통해 최소 11번 이상의 모금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소녀상 팔아서 지금 이 받은 돈은 그것도 뭐 특허 낼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남이 만들었면 왜 그거 만들었냐고 전화 걸어서 항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6, 7천만 원 받다가 나중에 3천 뭐 2, 300만 원 받았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녀상 찍어내고 벌은 돈 또한 정의연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전부 다 조사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손영미가 김원옥 할머니 돈에 손댄 부분은 과연 손영미 씨 자의로 한 거냐 아니면 윤미향이 시켰느냐 이것도 조사되어져야 된다. 자, 손영미 씨의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그야말로 올 때 갈 때 없다시피 해서 14년이나 쉼터 같은데 상주하면서 빨래하고 밥에 먹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급 80 줬지요.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마음대로 돈을 빼서 몇천만 원씩 빼가고 몇백만 원씩 빼가고 임의로 이 단체 저 단체 나눠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배경에는 분명히 윤미향이가 있다. 자, 이 부분을 검찰이 조사하지 않는다면 이건 그야말로 이 정권이 윤미향을 싸고 돌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미통당은 뭐 헛소리 하지 말고 윤미향이 하나 쫓아내는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윤미향 측의 협박이나 공갈로 겁먹을 게 아니라 끝까지 끝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